네, 안녕하세요. 스타트업과 투자자를 연결하는 인터뷰 프로젝트 스타트업 투게더를 진행하고 있는 와우테일 편집장 김태현입니다. 오늘은 서울대학교 기술수조가 운영하고 있는 K글로벌 SNU 유니콘 엑셀러레이터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우리 스타트업 대표님들을 모시고 인터뷰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모신 손님은요, 스포츠웨어 옷 사이즈와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우리 소핏의 우리 박소연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대표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일단 소핏이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는지 일단 소개 좀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소비자의 피로도를 확연히 낮춘 속옷, 스포츠웨어 전문 쇼핑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는 대표 박소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인터넷에서 쇼핑이 워낙 대세가 되다 보니까 이게 사이즈 문제가 계속 이렇게 대두가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오프라인에서 가면은 사서 입어보면 되는데 온라인에서 사면 입어볼 수가 없으니까 반품 문제 뭐 이런 게 굉장히 크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우리가 풀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건가요? 네, 일단은 소비자의 피로도를 이제 확연히 낮춰주기 위해서 사실 온라인 쇼핑할 때는 사이즈에 대해서 고민이 굉장히 크잖아요. 네. 이제 전에 이제 브라를 한번 입어봤었는데 사실 브랜드마다 이제 브라의 사이즈 표기법도 굉장히 다르고 브랜드마다 이제 같은 옷을 제품을 팔고 있는데도 스몰과 스몰 사이즈가 다른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런 제품군들을 이제 일단 첫 번째로는 현재로서는 단면 사이즈 비교 시스템을 통해서 이제 이전에 구매했던 상품이 지금 구매하려는 상품과 가슴 길이가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지 혹은 팔이나 아몰 길이가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지 직관적으로 이제 소비자에게 보여줌으로써 이제 소비자가 이제 상품을 구매를 할 때 사이즈에 대한 고민을 최대한 좀 덜어내고 구매를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쇼핑 서비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제가 이해한 거로는 내가 이미 잘 입고 있는 어떤 브랜드의 사이즈가 있는데 이 사이즈를 뭐 우리 소핏에 와서 입력을 하면은 다른 브랜드의 다른 사이즈는 어떤 게 또 뭐 비슷하다 이렇게 추천을 해주고 그걸 구매할 수 있게 도와준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까요? 네, 일단적으로 첫 번째 방법은 이제 고객이 자주 입었던 본인이 이제 핏이 딱 맞는 제품의 사이즈를 기존에 입력을 해두면 그 본인이 사려는 제품을 비교하기 버튼을 한 번에 딱 클릭을 했을 때 직관적으로 보여줄 수 있도록 비교해주는 시스템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내가 전에 입었던 옷을 이제 사이즈를 기입하는 것도 귀찮다. 하지만 저희 쇼핑 플랫폼 내에서 이 상품을 무언가를 구매를 한 적이 있다 했을 때 이전에 구매했던 상품의 목록과 이제 지금 구매하려는 목록의 상품을 이제 직관적으로 비교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이제 비교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은 비교 대상이 있어야 되는 거군요. 어떻게 네. 됐든.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비교 대상이 되려면은 여하튼 뭐 지금 저희가 주력하는 어떤 뭐라고 해야 카테고리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게 아까 속옷, 뭐 스포츠웨어 이런 건가요? 네, 일단은 스포츠웨어군에 주력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언더웨어 같은 경우에는 사실 러닝 할 때 입는 속옷이 다르고 이제 요가 할 때 입는 속옷이 굉장히 달라요. 텐션감이나 사이즈의 그런 핏감도 굉장히 다른데 그런 스포츠웨어군과 관련이 될 수 있는 언더웨어군을 이제 저희가 전문적으로 또 큐레이션을 진행을 해주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일단은 어떻게 보면 스포츠웨어가 일단 주력이고 그거와 좀 더 잘 맞을 수 있는 속옷도 같이 판매를 한다. 네. 추천해주고 판매 네, 이렇게 보면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대표님이 어떤 일을 하셨길래 갑자기 이런 일을 하시게 됐는지 되게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그럼 어떤 일을 하셨길래 갑자기 스포츠웨어에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일을 하시게 됐는지 궁금합니다.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단 첫 번째 직장은 엔터테인먼트 쪽에서 이제 근무를 했었어요. 그래서 대형 기획사 쪽에서 아티스트 콘텐츠를 기획을 하고 이제 촬영물을 이제 콘텐츠를 짜고 마케팅 기획 쪽으로 업무를 했었는데 사실 그럴 때 이제 스타일링들이 사실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아티스트 옷을 어떻게 입힐지 어떤 컨셉에 맞춰서 입힐지 그래서 이제 이런 의류품들을 이제 굉장히 많이 다룰 때가 많은데 그럴 때 사실 사이즈에 대한 이슈도 굉장히 컸었고 그리고 난 후에는 이제 여성 브랜드를 이제 한번 창업을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고객의 입장이 되어 보기만 했으니 한번 판매자의 입장이 돼서 경험을 해보고 그 다음에 플랫폼을 창업을 해보자라는 결심하에 이제 브랜드까지 창업을 했었고요. 그래서 콘텐츠 기획을 했던 이제 저희 능력과 이제 이런 판매를 했었던 이제 셀러 입장에서의 그런 기획력을 합쳐서 이런 플랫폼 서비스를 런칭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러면은 실제로 뭐 저희 이런 서비스 잘 되려면은 일단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비교 대상이 있어야 되니까 비교 대상이 될 만한 다양한 브랜드들이 많이 상품이 들어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서비스의 진행 상태가 어떻습니까? 네, 일단은 이번 주 이제 오늘 어제부터 이제 실질적으로 베타 테스트 출시를 완료를 했고요. 네. 사실 출시된 지 얼마 안 된 이제 신생 플랫폼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대형 브랜드부터 이제 소규모 이제 신진 디자이너 브랜드들이 많이 입점을 했어요. 대형 브랜드 중에서는 휠라, 도로시아, 큰치웨어, 좋은 사람들 같은 이제 언더웨어부터 스포츠웨어 쪽에 특화된 브랜드들을 위주로 입점을 시켰고요. 그 외적으로는 이제 원단감이나 이제 디자인감을 이제 특화되게 굉장히 장점을 두각을 나타내는 브랜드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아직까지는 소비자에게 많이 알려지지 않은 그런 신진 디자이너 브랜드까지 해서 총 현재 약 8에서 90개 정도의 브랜드들이 입점해 있습니다. 네. 오늘 인터뷰하는 날짜가 9월 중순이거든요. 아마 방송될 때는 좀 더 늦은 시기라 오늘 아마 헷갈리시는 분이 있으실 수 있고 아마 그때는 더 많은 브랜드가 들어가 있을 수도 있겠네요. 네, 지금 현재도 사실 계약을 진행하고 있는 브랜드들이 다시 존재하고 있고요. 그래서 사실 현존하는 플랫폼 시장 쪽에서 이제 버티컬 플랫폼들이 많이 존재는 해요. 스포츠웨어 쪽에서도 예를 들어 골프웨어 플랫폼이라든지 언더웨어 전문 쇼핑 플랫폼이라든지 이런 플랫폼들이 이제 사실 좀 소수가 존재를 하고 있는데 그 플랫폼들이 이제 평균 업력이 약 1년 정도 이상이 됨에도 불구하고 현재 입점수가 약 50개 정도 되거든요. 근데 저희가 사실 입점을 계약을 완료한 브랜드 외에도 지금 현재 논의 중인 브랜드만 해도 약 20, 30개 이상은 되어지고 있어서 사실 어떻게 보면 조금 그래도 첫 지표치고는 긍정적인 숫자를 나타내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여하튼 뭐 저희가 플랫폼이라고 보면 이런 스포츠웨어 브랜드들이 들어와 있어야 되고 그 브랜드를 사고 싶어하는 고객이 들어와야 될 텐데 일단은 브랜드는 8, 90개 이상이 들어올 정도로 지금 초기임에도 불구하고 좀 굉장히 좀 그들도 니즈가 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걸까요? 네, 일단은 스포츠웨어나 언더웨어 브랜드군을 만났을 때 이제 대다수의 이제 브랜드의 니즈 중에 하나가 일반적인 패션 종합 플랫폼에서 우리가 입점을 해서 판매를 하고 있지만 일반적으로 패션 종합 플랫폼을 들어갈 때 고객들의 니즈는 데이트룩이나 뭐 페스티벌 룩 혹은 이제 일상 룩을 많이 생각을 하고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제 페이지 뷰 대비 구매 전환율이 굉장히 낮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브랜드 자체로서도 이제 스포츠웨어나 언더웨어 쪽에 전문화된 플랫폼이 존재했으면 좋겠다라는 니즈도 굉장히 강했고 두 번째로는 이제 사이즈 비교에 대한 니즈가 굉장히 강했어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제 사실 내 몸에 밀접하게 닿는 제품이다 보니까 이제 사이즈에 이제 조금의 미세한 차이도 굉장히 중요한 게 이쪽 카테고리군인데 저희 쪽에서 그런 서비스를 제공해주고 있다고 하니까 그쪽에 매료된 브랜드들도 굉장히 많았고요. 네. 그래서 제가 뭐 아까 사전 인터뷰 때도 우리 대표님께서 잠시 말씀드렸는데 제가 몇 년 전에 저도 이제 신발과 관련돼서 비슷한 컨셉의 우리 스타트업에 제가 투자도 했었는데 이게 옷이 된 거죠. 지금 보니까 되게 신기하기도 한데 그럼 실제로 이제 그때도 그랬는데 그 스타트업 대표님도 늘 하는 게 신발을 실측하는 작업을 굉장히 많이 하셨는데 그러면 각종 브랜드 옷들을 우리 팀에서 실제로 실측을 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일단적으로 기본적으로 데이터를 쌓기 위해서는 이제 실제적으로 실측을 한번 진행을 전부 다 뭐 브랜드들이 진행을 하기도 했었고요. 그 외적으로도 이제 현재 저희가 진행하는 것 외에도 이제 브랜드사들에게 정확한 가이드라인을 제공을 하면서 브랜드사들이 직접적으로 이제 저희 쪽에 사이즈를 데이터를 입력을 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양반명으로 이제 사이즈를 이제 저희가 데이터를 축적을 함으로써 최대한의 오차 범위를 줄이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실제로 사이즈가 이게 신발이나 옷 같은 경우에는 뭐 금방 말씀하신 브랜드 따라서 또는 브랜드 내에서의 어떤 카테고리에 따라서도 다 뭐 일치를 하지는 않더라고요. 이게 사람이 만들다 보니까 이게 잘 안 되나 보던데 그럼 앞으로도 계속 이런 문제는 발생할 거라고 생각하고 우리 서비스가 되게 잘 될 거라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일단은 그래서 이제 사실 근데 아무리 사이즈의 원단 이런 단면 사이즈를 잰다고 생각을 해도 이제 한계적인 측면이 원단적인 측면이에요. 이게 텐션을 많이 가지고 있는 원단의 경우에는 사이즈가 10cm더라도 그게 향후에는 약간 30cm까지 늘어나기도 하는데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단이랑 이제 사이즈 두 가지 방면에 대해서 정보를 동시에 표기를 해줌으로써 해당 방면에 있어서 소비자가 인지를 하고 소비를 할 수 있게끔 유도를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두 가지의 니즈를 한꺼번에 맞춰주기 때문에 확실하게 좀 고객들에게 작용을 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사실은 뭐 이게 다 반품과 관련된 또 이슈가 있어가지고 사실은
일반 쇼핑몰에서도 반품 이슈가 워낙 크다 보니까 이 사이즈를 좀 뭔가 해결하고 싶은. 그래서 신발 같은 경우에는 뭐 발사진 찍어서 올리면은 뭔가 좀 추천을 해주고 이런 서비스가 굉장히 많은데 옷과 관련해서는 아직까지는 많이 들어보지 못한 것 같아요. 저희와 같은 시도를 하는 어떻게 보면 국내 경쟁사 또는 해외 경쟁사 뭐 많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일단은 현재 이제 국내 플랫폼 내에서는 이제 사이즈 비교를 그러니까 그런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있는 플랫폼사는 무신사가 이제 외주 용역을 간단하게 좀 제공을 하고 있긴 한데 아무래도 외주 용역인지라 좀 플랫폼의 UI나 UX가 굉장히 좀 복잡해요. 그래서 사실 소비자들이 실제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경우가 좀 드문 케이스로 보여지고요. 그 외적으로는 이제 아직은 발견되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러면은 뭐 어떻게 보면은 국내에서도 거의 없는데 특히나 이제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 좀 범위를 좁혀가지고 하는 곳은 더더욱 없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군요. 네, 일단은 이제 사이즈 비교를 추천을 해줄게. 너 사이즈를 입력해봐. 그에 맞춰서 우리가 추천을 해줄게. 이 정도의 프로그램을 이제 제공하는 업체들은 많은데 실질적으로 이 사이즈를 단면적으로 비교를 한다던가 이제 추후에 저희가 이제 기술 개발을 하려고 하는 영역은 사실적으로는 본인의 체형, 가슴 둘레나 허리 둘레 혹은 엉덩이 둘레를 입력을 했을 때 이 둘레의 이런 사이즈를 가지고 아바타를 만들어 줄 거예요. 그래서 게임 아바타가 형성이 되면 그 아바타가 본인이 구매하려는 상품을 입어보고 그 상품을 입었을 때 매칭률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 어디 부분이 크고 어디 부분이 적은지까지 직관적으로 보여줄 수 있도록 제공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좀 서비스를 점차적으로 진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저희는 뭐 저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일단 뭐 특히 MZ 세대들은 본인들이 실제로 자로 이렇게 재서 입력을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옷에 적혀 있는 사이즈가 정확하지 않다 이런 이야기가 되게 많더라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여하튼 본인이 지금 입고 있는 옷을 기반으로 해서 그 브랜드의 그 사이즈를 입력하면은 이거 가장 유사한 거 우리가 실측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보여주니까 가장 유사하게 제공해주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있긴 한데 실제로 아직 서비스가 런칭한 지가 얼마 안 됐으니까 사용자들이 많지는 않을 것 같은데 사용자들의 반응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래도 어떻습니까? 네, 현재로서는 아직은 이제 사이즈 비교 시스템을 실제적으로 런칭을 하진 않았고요. 왜냐하면 일단 기본적인 사이즈 데이터가 충분히 축적되고 난 후에 이제 해당 서비스를 고객에게 유치를 할 예정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소비자의 반응을 알지는 못하지만 저희가 내부에서 지속적으로 좀 베타 테스트를 진행을 할 때는 사실적으로 그래도 오차 범위를 최대한 좀 줄여 나가고 있는 상황인지라 그래서 최대한 좀 긍정적인 방향이 나올 수 있도록 나아갈 예정이고요. 사실 사이즈 비교 쪽만 계속 얘기를 했는데 이제 저희 쪽에서 사실 조금 더 최대한 강점이라고 놓을 수 있는 부분은 콘텐츠 제작적인 요소예요. 아무리 기술력을 많이 가지고 있고 이제 제 아무리 어떤 기술력을 가지고 고도화를 해서 고객들의 뭐 니즈를 다 해결해 주겠다라고 하더라도 결국 그게 소비자들한테 쉽게 다가오지 않으면 이게 굉장히 좀 풀어나가기가 힘든 영역이거든요. 근데 저희 팀 멤버 구성원 자체가 콘텐츠 제작이나 기획을 하는 멤버들은 전부 다 이제 엔터테인먼트 쪽 이제 인력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최대한 펀하고 이제 뭔가 좀 키치한 그런 MZ 세대의 니즈에 맞는 콘텐츠로서 이제 풀어나감으로써 고객들의 이제 니즈나 이런 사이즈에 대한 고민을 최대한 좀 친화적이게 줄여나가 줄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저희는 플랫폼을 좀 운영을 해나갈 예정입니다. 그러면은 브랜드사 입장에서는 그런 컨텐츠 제작 능력에 흔히 말해서 사이즈 문제까지 기술적으로 해결해 주는 거라면 좀 약간 우리 서비스 자체를 마케팅 플랫폼으로 좀 바라볼 수도 있다. 뭐 이렇게 저는 들렸는데 실제로 그렇게 접근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접근하고 있는 건가요? 실제로도 사실 이제 큰 브랜드라던가 이제 신진 유명 디자이너 브랜드들이 우리들의 어떻게 입점을 결정을 했을까라는 궁금증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근데 큰 터닝 포인트가 딱 두 가지였던 거예요. 첫 번째는 이제 사이즈 비교적인 측면이었고 두 번째는 저희가 이제 아티스트나 인플루언서 쪽이랑 이제 자체적으로 내부 콘텐츠 제작팀이 있기 때문에 너네들이 우리 쪽과 이제 단독 기획전을 약속을 해주거나 하면 우리가 자체적으로 브랜드 콘텐츠를 제작을 해줄게 해서 실제적으로 지금도 몇 가지의 콘텐츠를 유튜브나 이제 SNS 통해서 제작해서 공유를 했고요. 사실 마케팅비를 아직 아예 집행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보통 지금 평균 조회수는 약 2만 회, 최고 조회수는 약 8만 회 정도를 기록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콘텐츠력에 매료된 브랜드들이 입점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러면은 실제로 입점을 했으면은 뭐 우리 여기 투자자분들은 또 궁금하실 것 같아요. 뭐 주로 수익 모델이 입점 수수료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실제로 저희 수익 모델은 어떤 게 있습니까?
메인 수수료는 이제 메인 수익 모델은 아무래도 수수료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지만, 근데 수수료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콘텐츠 제작 수수료, 그리고 콘텐츠 제작을 통해서 이제 저희 쪽에서 광고를 돌릴 수 있는 광고 수수료, 광고 구자 수수료가 존재를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사실 스포츠웨어나 언더웨어고는 아무리 이제 사이즈 비교 서비스를 제공을 한다더라도 이제 고객들이 니즈는 아무래도 오프라인 매장 플랫폼에도 또 니즈가 있어요. 현재 예를 들어 더현대나 이제 신사동 가로수길을 갔을 때 저희가 접할 수 있는 스포츠 브랜드 수는 약 4-5개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그런 플랫폼, 저희 플랫폼에서 이제 그런 오프라인 매장을 차려서 그 안에 수만 가지의 이제 브랜드들을 함께 모음으로써 그런 오프라인 팝업 수수료 이런 것도 이제 BM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단순히 온라인만 머물지 않는 거군요, 저희는. 네, 그래서 저희 최종 목표 중에 하나가 약간 국내판 데카트론이 되고 싶다는 게 좀 목표예요. 약간 스포츠웨어 용품점으로 유명한 데카트론 이제 그런 브랜드가 있는데 해외 브랜드예요. 거기 같은 경우는 오프라인 매장을 이제 보유를 하고 있는데 오프라인 매장은 사실 체험형 공간으로 거의 보유를 하고 있고 소비자들이 충분히 체험을 하고 난 후에 온라인 공간에서 또 구매를 전환을 할 수 있게끔 이끌어주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약간 체험형 콘텐츠를 많이 발행을 하고 이런 공간들을 이제 소비자들에게 제공을 해줌으로써 다양한 브랜드들에게 이제 그러니까 친화적으로 다가갈 수 있게끔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온라인 플랫폼에서 또 구매를 할 수 있게끔 그런 형식으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그러면은 여하튼 저는 처음에는 그냥 그 어떻게 보면 온라인의 어떤 사이즈 문제를 푸는 스타트업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단순히 그건 아니군요, 저희가. 네, 그래서 사이즈는 이거에 기본적인 이제 고객의 포인트를 풀어주겠다지만 이제 사실 운동을 할 때 제가 사실 제일 많이 가졌던 약간 좀 페인 포인트 중에 하나였는데 약간 좀 통통한 편이다 보니까 스포츠를 시작을 할 때 보통 옷을 먼저 사러 가요. 근데 테니스를 사고 싶은데 어디를 가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그냥 나이키 매장에 뚜벅뚜벅 걸어가서 테니스 웨어 뭐 파나요? 하면 매장 직원도 잘 큐레이션을 못 해주는 경우가 많아요. 그냥 대충 러닝웨어 보여주면서 요거는 러닝에 입을 수 있으니까 테니스에도 입을 수 있어요 라고 보통 하는데 저희는 이제 운동 목적에 맞춰서 정확하게 전문적이게 큐레이션을 해줌으로써 고객이 이제 원하는 운동 목적에 맞는 제품군을 큐레이션을 해주고 해당 제품군이 또 고객의 몸에 딱 맞을 수 있도록 사이즈적인 그런 니즈까지 이제 해결을 해주는 그런 플랫폼이라고 바라봐 주시면 어떻게 보면 되겠습니다. 사이즈는 약간 뭐 좀 뭐 약간 부캐 같은 느낌이네요. 네. 본캐는 뭐 어떻게 보면은 따로 있는 거고. 네. 네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지금 염두에 두고 계시니까 오프라인 팝업 스토어까지 우리 비즈니스 모델에 넣어놓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수익 모델까지도 알아봤는데 그러면은 이걸 아까부터 계속 아까 대표님 개인에 대해서는 처음에 저희가 뭐 이렇게 살펴봤는데 팀에 대해서는 팀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네요. 아까 이제 팀 구성 자체가 좀 컨텐츠에 특화되어 있는 분들도 많다고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그러면 대표님 외에 공동 창업자도 있습니까? 네, 공동으로 같이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 친구가 있고요. 제가 사실 멤버를 구성할 때 제일 중요하게 여겼던 게 이제 좀 각자 멤버들이 가지고 있는 전문성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저는 이제 콘텐츠 기획이나 이런 좀 판매자로서의 경험 이런 거를 위주로 생각을 하고 있었고 사업을 경력했던 거 그리고 개발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개발자 친구랑 같이 동업을 시작을 했는데 쇼핑 서비스 이제 국내에서 이제 제일 유명한 쇼핑 서비스에서 이제 플랫폼 개발자로 근무를 했던 친구로 이제 같이 동업자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 외적으로도 사실 이런 사이즈 이슈나 이제 전문화된 필터링 서비스를 구현을 하기 위해서 이제 국내에서 1, 2위를 다투고 있는 이제 큐레이션 플랫폼 서비스에서 근무를 했었던 개발자 친구들 4명과 그리고 대형 기획사에서 레이블 이사님으로 계신 분이 이제 함께 저희와 콘텐츠 제작 및 기획을 담당을 해주고 계십니다. 네, 그러면 공동 창업 하신 분은 2분이고 나머지는 다 직원들 뽑으셨는데 아까 말씀하신 컨텐츠 그러니까 개발자가 많으시네요, 지금은. 네, 일단은 이제 개발적인 영역이 사실 플랫폼에 있어서 저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선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쇼핑 플랫폼이라던가 이제 큐레이션 플랫폼 쪽에서 이제 경력을 많이 갖고 계신 분들을 위주로 같이 채용을 진행을 했고요. 네. 기획 쪽으로는 사실 가장 MZ 세대 쪽에 이제 트렌드를 빠르게 파악을 하고 이제 그런 키치한 그런 콘텐츠를 제작을 해서 이제 할 수 있는 영역은 사실 엔터테인먼트 영역이 제일 빠르고 좀 트렌디하다고 생각을 해서 엔터테인먼트 쪽 이제 인력으로만 저희는 기획진을 구성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이 프로그램이 이제 그 서울대 기술지주가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글로벌 진출 프로그램인데 실제로
지금 프로그램에 시작한 지가 좀 됐잖아요.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나서 이렇게 많은 뭐 어떤 도움이라고 해야 될까요? 뭐 어떤 게 있었습니까? 일단은 이제 K 글로벌이라는 프로그램에 걸맞게 이제 강의 같은 것도 이제 많이 제공을 해주셨었고요. 그 외적으로도 사실 이제 올해 10월 중순쯤에 싱가포르 이제 AI 데이터 박람회에 저희가 출전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그쪽에 이제 저희 쪽에서 이제 참가를 함으로써 이제 해외 쪽에 있는 투자자분들이라던가 이제 해외 쪽에서 이제 시장을 이제 이미 나서신 분들을 만나보는 기회를 가질 수도 있게 될 것 같고요. 그 외적으로는 이제 사실 K 글로벌 쪽에서 SNU 쪽에서 사실 데모데이를 한번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쉽게는 가질 수 없었던 이제 투자사 이제 심사역 분들이나 대표님들 앞에서 이제 많은 이제 데모데이 IR을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자연스럽게 투자 이야기로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저희들이 회사를 만드신 지는 언제죠? 일단 올해 3월에 저희는 설립을 아주 했습니다. 따끈따끈 아직 1년도 되지 않은 기업인데 투자는 근데 어떻게 받으셨습니까? 일단은 시드 투자까지는 마무리를 했고요. 네. 올해 3월 말에 이제 시드 투자를 다 마무리를 진행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 그 3월 달에 투자한 거는 기관 투자자기보다는 엔젤 투자자분들인가요? 네네, 엔젤 투자자분들로 이제 마무리를 했고요. 현재 18억 밸류에 이제 1.7억, 그래서 포스트 19.7억으로 이제 밸류를 마무리했습니다. 그럼 지금 뭐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시면서 당연히 서울대 기술지주도 아마 투자를 하실 것 같은데 그 뭐 저희가 원하는 어떤 뭐 밸류나 아니면은 뭐 다른 투자자분들도 보고 계시니까 추가로 지금 투자 유치를 하고 계신 거죠? 지금 현재 이제 앱 출시에 앞서서 이제 다음 라운드를 이제 돌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다른 기관들이라던가 이런 쪽이랑 사실 미팅을 조금씩 가져 나가고 있고 지금 현재 투자 준비 중인 단계에 뭐 있습니다. 언제쯤 마무리를 하게 되는 계획이 뭐 일정이 있습니까? 일단 마무리 목표는 현재로서는 10월 말 내로는 이제 마무리하고자 이제 목표를 두고 그럼 있습니다. 이번에는 뭐 어느 정도 규모, 그러니까 뭐 회사 가치는 뭐 만나서 투자자분들 지금 이야기하시면 될 것 같고 네. 어느 정도 규모를 지금 투자 유치를 할 계획을 세우고 계십니까? 사실 저희가 팁스 쪽도 조금 생각을 하고 있어서 팁스 이런 투자 자금 포함해서 5억에서 10억 정도 유치를 목표로 두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서울대 기술주주가 투자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서울대 기술주주가 뭐 그 팁스 운영사이기도 하니까 당연히 뭐 팁스도 하실 것 같은데 또 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못 할 수도 있으니까 그리고 또 더 필요하신 돈이 있을 수 있으니까 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뭐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인터뷰 마무리해야 될 시점이 된 것 같고요. 저도 오늘 인터뷰를 하면서 저는 사이즈를 해결하는 스타트업이라고 생각했는데 단 사이즈만을 해결하는 스타트업은 아니고요. 어떻게 보면은 스포츠웨어, 특히 우리 여성들을 위한 스포츠웨어 시장에 굉장히 큰 포부를 가지고 계신 우리 소핏입니다. 그래서 투자자분들이나 아니면 뭐 채용을 하신다거나 꼭 우리가 꼭 어필을 해야 될 대상이 있으시면 마지막 기회로 한 짤막하게 소핏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현재 패션 종합 시장에서 이제 패션 플랫폼들이 사실 두각을 나타내고 있어요. 근데 이제 소비자들은 점점 이제 현명하게 이제 지능적인 이제 유저들이 되어가면서 버티컬형 전문 쇼핑 플랫폼들이 점점 두각을 또 나타내고 있는 추세거든요. 저희는 이제 운동 대세에 맞춘 그런 트렌드에 맞는 스포츠웨어 상품들을 큐레이션 해줌으로써 그런 것들을 이제 저희만의 콘텐츠로 풀어나가는 그런 패션 플랫폼이 될 거기 때문에 이제 MZ 세대를 빠르게 휘어잡을 수 있는 플랫폼으로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혹시 이제 콘텐츠 제작이나 이런 쪽에 많은 관심이 있으신 기획자분들 혹은 개발자분들도 이제 언제든지 저를 통해서 연락을 주셔도 감사할 것 같고요. 만약에 이제 한 번쯤 우리나라에 한 이름을 날려볼 이제 플랫폼에 투자를 한번 진행을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시는 심사역분들도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네. 뭐 마무리도 아주 깔끔하게 해주셨습니다. 네, 오늘 저희 인터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